우리 숙향전 나갈 건데 얘들아, 숙향전은 선생님 정말 그만 수업하고 싶어. 왜요? 너무 많이 했어. 몇 년째요? 이게 일단은 모의고사나 이 고등학교 1, 2, 3학년 통틀어서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온 지도 너무 많이 됐고, 일단은 내가 진짜 수능 특강 한 재작년 수특에 나왔던 것 같고, 심지어 작년 수능에도, 작년 모의고사에 나와서 해설 강의도 했었던 것 같아, 고3. 그래서 살짝 근데 이런 느낌 있지. 오늘 우리 고전 3문 3하고 지금 4 하잖아. 3이 김진욱전이고 이게 4가 숙향전인데 이 둘 중에 만약에 하나를 시험에 낸다 하면 난 당연히 여기지. 근데 발췌된 부분만으로 내신을 낸다 하면 여기야. 왜냐면 오늘 요번에 이 수특에서 발췌된 부분이 조금 내 기준에서는 여기까지. 그래서 근데 이 숙향전의 내용이 엄청 스펙타클하고 그 당시에 인기가 많았어. 근데 하필 이 부분을 발췌했을까 하는 궁금함이 좀 있기는 한데 의도는 알겠어. 그래서 그 의도랑 같이, 왜냐면 어차피 내신이라는 게 수특의 의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부분을 내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좀 강조해서 얘기를 조금 하기는 할 거예요. 근데 숙향전에 발췌된 부분은 크게 비중이 높지 않은데 하필 인물이 거기서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축약해서 전개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게 전체 줄거리를 어쩔 수 없이 알아야 돼, 얘들아. 그래야 이게 좀 이해도가 좀 높아져요. 잠깐만, 선생님, 나 왜 아무것도 안 갖고 왔니? 잠깐만. 어디가? 자, 할게요. 숙향전은, 일단 야, 제목이 숙향전이니까 주인공이 숙향이겠지? 그리고 이거는 또 다시 시작되는 적합 모티브. 천상계가 있고 이 천상계 이름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 얘들아. 일단은 월궁소아, 너희는 그냥 소아라는 이름을 아는 것으로 충분해요. 알겠죠? 그리고 얘가 이제 누구랑 태을선군과 이제 꽁냥꽁냥해.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죄가 되어서 쫓겨나는데 천상계에서 이제 지상계로 내려옵니다. 근데 여기 지상계에 내려왔을 때 이름이 이제 달라지는 거지. 이제 여기서 김전이라는 남자가 있었고 이제 돈도 없고 가난해. 그래서 이제 장가도 못 갔어. 근데 어느 날 정말 추격해서 얘기를 할게 지금부터. 이제 어느 날 얘가 거북이 한 마리를 구해주게 돼. 이제 거북이가 그래서 이제 옷반지도 주고요, 구슬도 줘. 그래서 이거를 미천 삼아 어떤 여자랑 만나서 결혼을 해서 낳은 게 누구야? 숙향이야. 숙향을 봤더니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관상가한테 얼굴을 보였더니 관상가에게 얘는 원래 천상계의 인물이다. 근데 하필 5번의 죽을 고비를 넘길 거다. 5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다음에 걱정 마. 70세가 되어서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아니 뭐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면 뭐해. 지금 당장 내 딸이 고생을 한다는데. 그래서 이제 김전이 너무 걱정되니까 이 옷반지에다가 숙향이 이름하고 태어난 생년월일이라고 이런 거 다 써가지고 이렇게 옷고름에다 이렇게 묶어줘. 근데 이제 숙향이가 5살 때 전쟁이 나요, 전쟁이. 그래서 이제 김전 부부가 이 숙향이를 데리고 도망가다가 이제 애기니까 바위에다가 이제 숨겨두고 자기들끼리 이제 산으로 와. 이유는 모르겠는데 자기들끼리 산으로 이제 가. 그러니까 애기니까 같이 갈 수 없어서 잠깐 이따가 좀 뜸하면 다시 내려오려고 했나 봐. 근데 이제 얘 입장에서는 애기잖아, 애기. 그러니까 나와버린 거야, 울면서. 근데 이제 지나가던 도둑대들이 얘를 보고 데려가 버려. 데려가서 이제 얘가 죽을 뻔했지만 또 어디 그때 파랑새 한 마리가 또 나타나가지고 그 파랑새가 막 길을 인도해줘서 어느 마을에 가게 돼. 이제 5살 때 부모를 잃고 어느 마을에 가는데 거기가 이제 장승상댁. 말도 안 되게 지금 추격하고 있어, 지금. 여기서 누가 나타났다고? 파랑새도 나타나고, 막 선녀도 나타나고, 막 이래. 그래서 이제 장승상댁에 와서 여기서도 여자가 있고, 여기서 얘가 뭐가 되냐면, 양딸이 돼. 근데 이제 또 말이 양딸이지, 그래도 막 허드렛 일 하고 막 하지. 근데 원래 여기에는요, 시비가 있어. 시비는 계집종이야. 계집종인
사향이라는 계집종이 있었는데 원래 사향이가 예쁨을 받았는데 갑자기 사향이 입장에서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애가 양딸로 와가지고 이쁨을 받거든. 그러니까 얘가 되게 질투를 해. 그래서 이 숙향이한테 도둑 누명을 씌워요. 도둑 누명을 씌워서 이 숙향이가 쫓겨나게 돼. 그리고 또 의지할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숙향이가, 또 이제 뭐 이렇게 가다가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들판에서 불이 나. 불이 나면 또 거기서 화덕진군이라고 해서 또 천상계 인물이 내려와서 도와줘. 이 파랑새도 다 천상계 인물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다 얘가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천상계 인물이 계속 와서 도와주는 거거든? 근데 이제 화덕진군이 와서 불이 날 때 도와주고, 또 얘가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의지하고 살 데가 없어 하고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해. 물에 뛰어드는데, 물에 뛰어들었을 때 또, 용왕의 딸이 나와서 또 도와줘. 근데 사실 이 용왕의 딸은요, 이제 거북이야. 이 거북이가 사실 용왕의 딸이었던 거지. 은혜 갚은 거북이야. 그래서 어쨌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얘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화정이라는 곳에 가게 돼. 이화정이 어떤 곳이냐면 주막. 그래서 여기 장사꾼들이 여기 뭐 하룻밤 머물다 가기도 하고 쉬었다 가기도 하고 이런 곳인데 여기에 누가 있냐면 이제 마고할미, 이화정할미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마고할미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얘가 원래 정체가 천태산에 있는 마고선녀야. 얘도 천상계 인물이야, 얘들아. 우리한테 요번 수특에서 발췌된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 마고선녀야. 그래서 이제 요 마고선녀가 얘를 이제 고아가 된 거야. 점점 숙향의 급이 떨어져. 이 친딸에서 양딸로 그리고 이제 술집에 이제 고아로 이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여기서 이제 그래도 의지할 곳이 생기고 이제 근근히 살아가. 근데 사실은 이 마고할미가 이 파랑새가 되어서 도와주고 막 그랬던 거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 살아가는데 이제 숙향이가 어느 날 여기서 꿈을 꿔. 이 꿈의 내용이 작년 고3 모의고사였어. 이 꿈의 내용이 뭐였냐면 얘가 천상계에 가게 된 거야. 그 천상계에 갔는데 거기 남자를 소개받아. 그게 태을이야, 태을. 소개받는데 이 태을이가 진주 반지를 줘. 근데 진주 반지에서 진주가 또르르 떨어졌네. 그래서 어머나 진주를 잡아야 돼. 이 꽁냥꽁냥. 이 꽁냥꽁냥을 하다가 잠에서 딱 깨어나. 근데 얘가 이게 너무 인상 깊은 거야. 그래서 이제 숙향이가 손재주가 좋아서 그림을 그려서 술을 놔. 그 꿈속의 장면을. 술을 놨는데 여기가 이제 장사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장사꾼이 그 숙향이가 수놓은 그림을 보고 너무 잘 그렸다. 이거 돈이 좀 되겠는데 나한테 팔아라. 해서 숙향이가 팔아요. 그래서 이제 장사꾼 입장에서는 이게 또 돈이 좀 되려면 이 멋진 수놓은 그림에 글귀가 좋은 게 하나 있으면 돈이 더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름난 문장가를 찾아가. 여기서 누가 등장해야지. 그렇지. 아직도 궁금해. 태율이는 아직도 등장을 안 했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좀 불공평한 게 하나 있어. 지금 우리 숙향이는요, 벌을 받아. 자, 천상계에서 얘네가, 희롱한 죄로. 여기서 희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고전소설에서 희롱은요, 지금 2025년에 그 희롱이 아니라, 남녀 간의 연애질 정도를 희롱이라고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이제 얘는 벌을 받아서 했으니까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다고 쳐봐. 근데 우리 이 태을은요, 우리 여기서 이제 이선이라는 아이로 등장을 할 거야. 여기는 이제 소아는 숙향이, 태을은 이선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할 거야. 근데 얘는 이제 금수저집 아들로 태어나. 금수저집 아들이 아니라 부잣집이니까 금수저로 태어난다고 해야지. 금수저로 태어나서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하고 부잣집이고 공평해. 근데 이제 이선이 이 문장가로 유명하니까 이 장사꾼이 이 그림을 들고 가는 거야. 근데 그 꿈을 이선도 꿨어, 사실. 그래서 사실 이선은요, 게다가 그 꿈에서 어떤 여자랑 그 진주가 딱 꽁냥꽁냥 했는데 탁 깨고 나니까 손에 진주도 있었어. 아니, 보통 말도 안 된다고 해야 되지 않니? 근데 갑자기 그 그림을 본 거야. 그 그림을 보고 이선이 뭐라 그래요? 이거 그린 사람 나 찾아가야겠어. 그래서 이 소설의 다른 이름이 이화정기라고도 해요. 왜냐면 그 장사꾼이 이거 이화정이라는 주막에 있는 숙향이라는 어떤 고아가 있는데 그 애가 수놓은 거 내가 산 거야 라고 정보를 줬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선이 어디를 가는가? 이화정을 찾아가는 이야기에서 제목이 이화정기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재작년인가 수특, 2년 전 수특에는 얘가 이화정에 찾아가는 이야기가 발췌되어 있어. 근데 아마도 이 마고선녀가 좀 짜증났었던 것 같아.
왜냐면 우리 숙향이는 엄청난 고생을 했잖아. 근데 이선은 고생을 안 했지. 그래서 약간 좀 매겨. 나 이 그림 그린 애 보고 싶다. 여기서 허드렛일 하는 애라고 하는데 숙향이라고 하던 애인데 있니? 했더니 여기서 마고선녀가 그래. 내가 아는 숙향이가 3명이 있거든? 거짓말이지. 막 얘기하다가 나 한번 소개 좀 시켜줘 하니까 이 마고선녀가 그래? 여기 한번 가봐. 그래서 여기를 가. 없대? 다시 돌아와. 없대? 그럼 여기로 가봐. 그래서 없대? 또 여기로 가. 그런 식으로 약간 고생을 시켜. 그게 이제 재작년 수트. 고생 시키다가 이제 끝끝내는 이제 진심을 알고 얘한테 이제 얘를 보여줘. 야, 너는 어떻게 할래? 숙항을 했더니 아, 근데 그 진주 갖고 있어. 그 사람 맞는 것 같아. 약간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혼하기로 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 결혼이 안 되지. 얘는 고하고 쟤는 금수저죠. 신분이 달라 얘들아. 근데 이제 좋아하니까 이선이 어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아빠가 절대 허락 안 해줄 거거든. 그래서 고모의 허락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하필 또 고모가 그 전날 밤에 꿈을 꿔요. 숙향이랑 결혼시켜라. 그래서 고모가 오케이 내가 허락해줄게. 대신 뭐 일부 다처제니까 첫 번째 결혼은 너희 아빠의 이 기준에 안 맞는 애랑 결혼을 했으니, 야, 나중에 두 번째 결혼은 너희 아빠 기준에 맞는 애랑 결혼하면 되지 않겠니? 그 결혼 내가 허락하마 해서 고모를 모셔놓고 결혼을 해. 근데 그 발치된 부분에서도 좋았던 게, 뭐 얘가 고하니까 뭐 혼수가 빵빵하겠어? 뭐 이런 걱정을 했는데, 마고소녀가 막 엄청 빵빵하게 해서 결혼시켜줘. 막 천상계 막 사람들 막 초대하고 막 이렇게. 보석도 막 이만큼 막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결혼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결혼을 한 것까진 좋았어.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되지? 그렇지. 이선내 이제 부가 알게 되는 거야. 근데 이선내 부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결혼이거든. 자기가 허락한 적도 없고, 그치? 그래서 이제 빡쳐서 여기 이제 발제된 부분이 이제 조금씩 등장할 거야. 이선내 아빠가 얘를 태학이라는 곳에 집어넣어.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기숙학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제 공부하는 곳. 고시원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시원에 집어넣어. 공부하라고. 그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선내 아빠 입장에서. 죽여야지.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지. 또 만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있는 곳이 이제 낙양 땅이라는 곳인데, 낙양에 있는 사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책으로 따지면은 낙양 수령, 그러니까 낙양 부사라고 하는데, 얘가 좀 더 급이 높아. 낙양 부사한테, 야, 니네 동네에 이화정이라는 술집에 허드렛이라는 고아 숙향이라고 있는데, 걔 잡아다가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시키는데 어떻게 해야지. 고하잖아. 그래서 이제 낙양 부사가 숙향이를 잡아다가 이제 고문을 해.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낙양 부사가 김전이었어. 완전 스펙타클하지.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5살에 헤어졌는데 이때가 이제 15살이거든. 그러니까 못 알아봐. 이게 야, 근데 이 당시 얼마나 재밌었겠니. 2025년 드라마 뺨쳐 지금. 근데 봐. 낙양 부사가 원래는 정체가 뭐였다고? 김전이요. 근데 이 이야기들 선생님이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냐면 이게 다 찔끔찔끔 등장해. 사람들 대사 속에서. 그래서 할 수밖에 없어, 얘기를. 근데 이제 김전인데 몰라보는 거, 서로 몰라봐. 서로 몰라보는데 사실 이게 죽이면 완전 진짜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마고 할미가 예를 들면 이 낙양 부사가 이제 장졸들을 시켜서 때릴 때 그 장졸 이렇게 혼이 되어서 장졸들의 팔을 막 잡아 살살 때리게. 그리고 또는 이 숙향이의 혼을 이상한데 숙향이의 혼을 빼서 이 엄마 꿈에 나타나게 해. 그래서 죽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좀 이상한 거야. 이 엄마가. 그러니까 이 엄마는 김전한테 그래 죽이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이상해. 뭔가 있는 것 같아. 죽이면 안 돼. 자꾸 이제 주변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와이프도 죽이면 안 된다고 하니까 얘가 아는 건 아니지만 죽이지 못해. 그리고 풀어줘. 그래서 다시 이제 이화정으로 돌아와. 이화정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이제 마고할미가 이제 거기서도 이제 마고할미가 어쨌든 다 도와준 거야, 얘들아. 알겠지? 마고할미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나는 이제 갈 때가 됐다. 너의 이제 5번의 애군이 거의 끝났다. 너는 이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 그래서 이제 가고 나서 이제 아니 남편은 떠났지.
그나마 의지하고 있던 마구 할미도 떠났지. 그 얘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이 할미 무덤에서 울고 있어. 울고 있을 때 이제부터 전제줄거리 더 할 건데 울고 있으니까 어떤 여자가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리네? 너 여기서 왜 울고 있니? 했더니 제가 숙향인데 숙향이? 이 여자가 누구냐면은 이선내 엄마. 근데 이선내 엄마가 옛날에 이선을 낳을 때 꿈을 꿨어. 꿈이면 다 해결되는 거야. 고전소설은 원래 꿈이 단순하지 않아요. 다 소설적 서사 장치예요. 근데 꿈에서 이선을 태어날 때 그랬어. 네 아들은 숙향이라는 애랑 결혼시켜야 된다. 이 꿈을 꿔요. 그렇기 때문에 숙향이랑 결혼시키라는데 제 오빠인지 보니까 막 숙향이야. 그래갖고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라 해서 신랑한테 데리고 가. 그러니까 반대하던 이선내 아빠도 결혼시켜.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결혼을 해. 근데 이제 그래서 이선이 승승장구하는데 이 나라에 이제 왕이 있어요. 왕. 이제 왕의 딸 이제 양왕인데 양왕의 딸인 매향이가 있어. 매향이. 근데 이제 매향이가 이제 공주죠. 이제 양왕이 이선이 훌륭하니까 또 이제 내 딸이랑 결혼해라. 근데 이제 싫어. 나는 숙향이가 좋아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미워했는데 이 나라의 황제 엄마가 아파. 그래서 아픈데 누가 어디를 건너가서 어려운 무슨 약초를 구하면 황제 엄마가 낫는다라고 한 거야. 근데 거기는 아무나 갈 수가 없는 곳이지.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이선이랑 숙향이랑 만나서 결혼을 했어. 그리고 이제 숙향이는 다시 이제 돌아가서 장승상택도 만나서 인사드리고 또 친엄마 아빠도 만나서 인사드리고 다 이제 해결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가서 이제 여기에도 감사를 드려야지. 자기 살려줬으니까. 그때 뭐 화덕진군이 뭐 빨간 구슬도 주고 용왕의 딸이 파란 구슬도 주고 하얀 구슬도 주고 뭐 이런 약물도 주고 막 해.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막 얻어와. 근데 다 해결을 하고 있는데 이제 황제 엄마를 구해야 되는데 구할 인물이 없는 거야. 그때 이 왕이 이선을 추천해. 왜냐면 그게 고생하는 길이 뻔하니까 이선을 고생시키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이선은 구할 수 있지, 그 약을. 왜냐면 천상계 인물이니까. 그래서 근데 그 이선이 엄청난 모험을 통해서 이선은 또 이게 불공평해. 숙향이는 죽을 뻔했잖아. 근데 이선의 고생이란 그 영웅담, 모험담이야. 그 약초 구하러 가는. 그래서 그 약초를 구하고 나서 황제의 엄마를 살려. 거기서 이제 왕이 돼.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살다가 70살에 어디로 가야 되지? 천상계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렇게 얘기가 이제 끝나는 건데 여기까지가 끝나는 게 보통 숙향전의 줄거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까지는 얘기를 해줘. 근데 여기다가 조금만 선생님이 이왕 하는 김에 조금만 더 얘기를 해주면 지금 빨간색으로 하는 게 선생님이 이제 여기 이제 인물관계들을 그린 거라면 파란색으로 천상계 인물관계들을 살짝만 그려주면 이게 그러면 지상계에서 퍼스트 부인은 누구야? 숙향이가 제 첫 번째 부인이지. 그리고 나중에 얘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얘도 두 번째 부인으로 맞아들여요. 그래서 세컨으로 맞아들여서 행복하게 살아. 근데 이게 천상계 인물관계들을 보면은요, 너 이상하지 않아? 아니 둘이 꽁냥꽁냥한데 왜 벌을 받냐고. 얘가 유부남이었어, 유부남. 유부남이었는데 얘의 와이프가 설중매라고 해서 얘가 매향이야. 이 진짜 스펙타클한 거지. 얘네가 원래는 천상계에서 부부였어. 야 근데 그 야 설중매 좀 불쌍하지 않냐? 원래 퍼스트였는데 지금 세컨드 했어. 근데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김전 부부 있죠. 요 부부가 원래 얘 부모였어. 그래서 원래 천상계에 있을 때 소아를 엄청 괴롭혀. 얘를 괴롭힌다고. 왜냐면 밉지. 왜냐면 내 딸의 남편이랑 바람난 여자잖아. 그러니까 엄청 미워해.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지. 왜 지금 부모와 자식 사이가 그거래. 이런 얘기하면 또 집에 가서 또 니네 지금 부모님이 전생에 너희한테 엄청나게 큰 빚을 진 사람이래. 그래서 현생에 그래서 부모 자식 간으로 현생에 태어나게 해서 그 빚을 다 지금 너희한테 갚고 있는 거야. 왜냐면 너희 생각해봐.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제 자식이라는 존재한테 부모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잖아. 돈이고 몸이고 뭐 시간이고 다 소모하잖아. 바라는 거 대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다 전생에 그만한 빚을 져서 너희한테 다 지금 갚고 있다. 근데 이거 보면 딱 맞는 것 같지 않아? 뭘 감동적이야. 그래서 어쨌든 이런 파란색 인물관계도까지 생각하면 이 당시의 숙향전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을지 진짜 재밌지 않아요? 이 스펙타클한 이야기를 다 해줄 수 있어서 좋네. 근데 어쨌든 이런 건 참 이것도 진짜 많이 추격추격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 근데 우리한테 발췌된 부분이 이런 멋있는 부분은 다 차치하고 조금 이제 마구할미가 그냥 떠나는 부분인데 마구할미가 떠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요번 수특에서의 포인트가 조금 이래. 마구할미가 떠나는 건 이게 하늘의 명이다. 내가 여기까지만 널 도와주는 거다. 요거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해. 그래서 그 부분을 쌤이랑 좀 살펴볼 거예요. 근데 전체 줄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매끄럽게 쭉 나갈 수가 있어. 자, 선생님이랑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나 할미가 누구야? 마구할미가 되겠지, 그치? 이화정 할미라고도 합니다. 하루나 할미가 크게 슬퍼하여 숙향이 물었다.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할미가 말하기를 나는 본시 천태산의 마고소녀인데 자 여기다가 물결 한번 칩시다. 항아의 명을 받아. 얘들아 지금 잘 봐. 낭자를 구하러 인간 세상에 내려온 건 누구의 명이야? 이거 기억 잘해라. 알겠지? 항아의 명으로 내려온 거야. 예전에 낭자가 요지원에 갔을 때 내가 파랑새가 되어서 낭자를 인도했고 낭군과 홀레. 낭군이 여기서 누구야? 이성과 결혼할 때. 근데 여기서 결혼 어디서 한 거야? 내가 아까 전에 얘기해 줬잖아. 지상계에서 한 거다 얘들아. 알겠지? 지상계에서 결혼식을 할 때도 천상계 인물들을 모두 청하여 잔치를 성대하게 치렀으며 낙양 옥중에 갇혔을 때 어디 말하는 거야? 여기 말하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찌끔찌끔씩 치고 있어 지금 이 글이. 낙양 옥중에 갇혀있을 때도 파랑새가 되어서 낭자의 서찰을 이랑에게 전하는 듯 온갖 일을 돌보았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낭자의 고난이 다 끝나가고 나 또한 낭자와 함께 살 인연이 다 되었기에 이를 슬퍼하나이다. 하니 낭자가 이 말을 듣고 급히 마루에서 내려와 말했다. 인간 세상에 무지한 눈이 어찌 할머니가 선녀인 줄 알았겠습니까? 저는 전생에 죄가 무거워서 이제 얘도 약간은 자기가 천상계 인물이었다는 걸 알아. 왜냐하면 여기는 잘 안 나왔지만 천상계 인물들이 자꾸 얘기를 해줘. 언지를 해줘. 너 원래 천상계 인물이었어 라고 하면서 어려서 부모를, 자, 얘기 나오잖아.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천신만고 끝에 할머니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친자식보다 사랑하시고 저도 할머니가 전생의 부모인가 싶어서 오로지 낭군을 만나 좋은 시절을 보내게 되거든 할머니에게 큰 은혜를 갚고자 바랐나이다. 낭군도 아직 오지 않으셨는데 할머니죠. 낭군 지금 어디 있다고? 기숙사 들어가 있다고 얘들아 지금. 그래서 할머니조차 저를 버리려고 하시니 저는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할머니가 위로하며 말하기를 우리의 인연이 닿은 것은 하늘이 정한 거다. 너무 한탄하지 말아라. 나도 낭자가 이선을 모시고 함께 즐거운 모습을 보려 했는데 하늘의 명을 어길 수가 없다. 여기서 이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늘의 명이라는 게 지금 2번 나오거든요. 거기 네모 박스 보이죠? 선생님 눈에 좀 띄라고 보라색으로 체크해놨어요. 낭군을 만나 부귀 영화를 누리고 또 부모를 만날 날도 멀지 않았으니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어려서 부모를 잃어버린 탓에 부모의 얼굴과 이름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까 전에 그랬지. 내가 여기서 부모가 이거 구박하는데 이거 죽이려고 했는데 서로 알아봐 못 알아봐? 못 알아본다고 했지.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봐. 이 수특의 포인트가 이상한 포인트를 잡았어. 우리 이거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하늘의 명으로 내가 지금 여기까지만 도와주고 가는 거잖아. 잘 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124페이지 4번 문제 바로 가볼게요. 자, 하늘의 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데 이게 정답이 4번이거든? 4번 읽어. 이 적절한 것이다. 4번 읽어볼게요. 숙향난자가 고난을 피할 수 없고 예정된 사건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드러낸다. 이게 이상해 보인단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니 얘들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선생님 봐봐. 얘가 지금 자꾸 하늘의 명으로 나는 떠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지금 숙향이가 얘기했어. 너 가면 나 부모님도 없는데 어떻게 해? 부모님 찾아가. 부모님 이름도 몰라. 근데 그때 너 이거 했던 그 낙양땅 그 부사 있지? 걔가 너 부모야. 그러니까 숙향이가 말해. 그럼 그때 왜 안 알려줬어? 했더니 이 마구할미가 하는 말이
그때는 알려줄 수 없는 게 하늘의 명이었던 거야.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아까 얘는 누구의 명으로 숙향이를 도와주는 거지? 항아의 명으로 도와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하늘의 명이라는 건 뭐냐면 니네 하늘의 명으로 얘를 도와준다고 착각하지 마. 여기서 하늘의 명이라는 건 숙향이 하늘이 정해놓은 숙향의 운명인 거야. 그러니까 야 생각해봐. 아니 숙향이를 도와줄 거면 공은 안 받게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만 도와줬지? 살짝만. 그러니까 이거야. 고문을 못 받게까지 하는 건 숙향의 운명에 너무 크게 개입하는 거야. 여기서 고문을 받을 건 숙향의 정해놓은 하늘의 명이야. 내가 그것까지 개입할 수는 없어. 고문은 받게 해야 돼. 근데 좀 항아의 명으로 좀 덜 받게. 아니 내가 지금 웃기게 설명해서 그런데 뭔 얘기인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가 자꾸 하늘의 명이야 하늘의 명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너의 운명을 항아의 명으로 도와주러 왔지만 하늘이 정해놓은 너의 운명 그게 하늘의 명이거든. 그것까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보라색이 답인 거야. 4번 읽어봐. 하늘의 명이 정해놓은 너의 고난은 피할 수가 없어. 네가 견딜 수밖에 없는 거야. 다만 내가 거기서 죽지는 않게.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왜? 거기서 걔가 죽을 운명은 아니거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조금씩 도와주는 것. 이게 하늘의 명과 항아의 명이 따로 노는 거 이해되니? 네, 요거 근데 잘 안 잡으면 혼자 공부하는 애들은 좀 약간 이거 그냥 일치된다고 생각하면 1번이 이해가 안 돼. 4번에 1번. 하임이가 숙향을 위해 인간 세상에 내려오게 된 이유와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게 하늘의 명이 이건 줄 알아, 애들이. 뭔 얘기인지 아니? 그러니까 1번이 지금 우리는 틀렸다라는 게 이해가 딱 되지.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명이라는 건 하늘이 정해놓은 숙향이의 이 운명이 있으니까 그 하늘의 명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고 숙향이를 도와주러 온 건 항아의 명인 거고 내용 이해돼요, 얘들아?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다 이해가 그럼 될 거예요. 자, 3번 읽어볼까요? 4번에 3번. 하임이가 숙향의 고난을 지켜보기만 하고 어떠한 도움을 주지는 안 준 건 아니지. 도움은 줬어.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숙향이 하임이 이건 뭐 다 맞지 않는 내용이라서 1번과 4번만 좀 조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4번 문제가 혼자 공부하는 애들한테는 조금 헷갈릴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다시 본문 들어와서 우리 노랑 색깔 선생님 필기한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정해둔 숙향의 운명에 거스르지 않는 수준에서의 도와주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하늘의 명 네모 박스에 선생님 보라색으로 뭐라고 써놨어? 그러니까 난 여기서 너랑 헤어질 수밖에 없다. 자, 두 번째 하늘의 명 갈게요. 자, 우리 밑줄 친 데부터 읽을까? 빨간색 밑줄. 낭자를 죽이려 한 낙양수령. 얘들아, 낙양수령이 낙양부사다. 낙양수령이 낭자의 부친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그러면 어째서 그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니까 노란색. 아직 서로 만나볼 때는 아니었다. 그것이 또 하늘의 명이야. 그러니까 나는 네가 여기서 지금 알 때는 아니야. 그게 하늘이 정해준 너의 운명이니까 거기까지는 내가 힘이 없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말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부사가 낭자를 물속에 던져 넣으려고 할 때 내가 낭자의 넋을 인도하여 모친 꿈에 나타나게 했고 내가 아까 얘기해줬었죠? 그리고 낭자가 매를 맞으려고 할 때 사령의 팔에 올라가서 매질을 못하게 했어. 그러니까 이 정도 능력은 해준 거지. 할머니의 은혜는 다 갚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서 부모님을 찾아갈 길이라도 가르쳐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제 낭자의 부친은 개양태수가 되어 갔나이다. 이곳에서 개양까지는 너무 멀어서 혼자 가기는 어렵고 이 선을 만나야만 갈 수 있는데 지금 또 혼자 가면 너무 힘들어. 너 이 선 못 만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개를 두고 간다 그래요. 개 파란색 보여요, 얘들아? 이게 이제 청삽살이라고 나올 건데요. 개를 두고 가니까 그 개를 나를 본 듯이 여기 서서라고 얘기하면서 너가 어려운 일 있으면 그 개가 돌봐줄 거야 라고 합니다. 122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래서 할머니가 사는 곳은 어디며 여기서 얼마나 더 멉니까? 라고 해서 막 이런 붙잡는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노란색 할게요. 나 이제 정해진 때가 되어서 급히 간다 라고 얘기하면서 밑줄 친 부분 읽을게요. 내가 떠난 뒤에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내 무덤으로 찾아오세요. 그래서 무덤을 찾아가서 물었다가 2, 3년 엄마 만나는 거잖아. 연결되는 거죠? 네. 자,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내 무덤으로 찾아오셔서 내 영혼이라도 낭자를 돌보리다 라고 하면서 할미가
옷을 벗어주고 부엌 걸음 걷더니 문득 간 곳이 없더라. 이게 뭐야? 보통 천상계 인물이 이승에서 죽어서 천상계로 돌아가는 건데 이건 천상계 인물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소련이 사라지면서 아, 얘가 정말 천상계 인물이었구나 라고 이제 환상적인 모습으로 드러내주는 거죠. 네. 자, 할미가 떠나간 후에 낭자는 개를 벗삼아 근근히 지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밤에 낭자가 달 밝은데 잠이 오지 않아 회색 부분 읽을게요. 외롭고 슬픈 마음을 이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외로운 처지를 글로 써서 책상에 올려놓고 잠깐 졸았는데 깨어나 보니 글도 없고 개도 없어졌어. 와, 자살각인데? 이거 어떻게, 왜 너무 외롭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 개만 의지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 글을 썼는데 이 개도 없어지고 글도 없어졌어. 너무하구나 내 팔자야. 사람은커녕 개조차 없으니 무섭고 쓸쓸한 이 밤을 어떻게 보내리요 하며 무수히 통곡하다가 기절하더라. 자, 각설. 이제 밖에서 장면. 우리 이선도 등장해줘야죠. 이때 이생은 어디? 고시원에 들어온 후로. 자, 태학의 고시원이야 얘들아. 태학에 들어온 후로 낭자의 소식을 몰라 밤낮으로 걱정하고 있는데 파란색 청사자처럼 생긴 것이 자신을 향해 울며 달려와. 이생이 혼자 생각하기를 이상하다. 저거 청삽살이 같은데 낭자네 집겠는데 이거 수천 리 밖에서 어떻게 날 찾아왔지? 하고 이제 청삽살이의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고요. 회색깔만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니 과연 낭자의 집 개였다. 근데 그 개가 입에서 무언가를 토해냈다. 이생이 즉시 놀라서 부어보니 낭자의 글씨였다. 아까 그러니까 청삽살이가 왜 사라진 거야? 낭자의 글을 먹고 튄 거야. 왜? 이선한테 야, 숙향이 지금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를 알려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숙향이의 글을 한번 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 숙향이의 글이요. 스스로 이제 3인칭을 쓰고 있네요. 슬프다, 숙향아. 이거 숙향이가 지 얘기하는 거야. 슬프다, 숙향아. 너무 아프구나, 내 팔자야. 얘들아, 우리 1, 2, 3, 4, 5만 읽겠습니다. 5살의 부모를 여의고. 알죠, 이 사건? 자, 두 번째. 10년을 남의 집에서 한년처럼 지내다니. 참소가 모함이거든? 알죠? 이 도둑년 사건? 이 도둑년 그 모함안에 그 사양이 있잖아. 나중에 그 옥황상제가 그 번개 내려가지고 불타 죽어요. 인과응보지, 인과응보. 그죠? 뭘 너무해. 남을 이렇게 했으면. 자, 1번. 5살의 부모를 여의고. 2. 10년을 남의 집에서 하녀처럼 지내더니 참소는 무슨 일인가. 3. 월화의 연분으로 낭군을 만나 100년 의탁하랬더니 원한 근침이 그러니까 신혼부부의 침실이 따뜻해지기도 전에 이별은 무슨 일인가. 여기서 이별 누구 때문에 했지? 이선네 아빠. 그러니까 이게 줄거리 다 알아야 된다고 얘들아. 이해 딱딱 되죠 지금? 4번. 그래서 할머니, 여기서 할머니 마고선녀. 할머니께 의지하여 이화정에서 근근히 살아왔는데 할머니마저 죽었으니 누구에게 의지할꼬. 뒤로 넘길게요. 5번째. 낭군을 다시 볼 일이 없으니 나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 글을 보니까 이선이 마음이 어떻겠니? 쫄리지. 아 이거 어떡하나 해서 이생이 다 읽은 후 생각하기를 낭자가 의지할 곳 없으니 자살각이구나 해서 통곡하며 울었다. 한참을 울다가 청삽살이에게 편지를 써서 목에 걸어주고 경계하며 말하기를 할미마저 죽었으니 낭자가 의지할 곳이 없으니 너는 빨리 돌아가서 낭자를 좀 모셔라 하고 이제 걔한테 편지를 전달한 겁니다. 이해됐어요? 글은 별거 없지. 어렵지는 않아, 그치? 근데 이제 전체 줄거리를 알면 좀 더 매끄럽게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어서 선생님이 좀 공을 들여서 전체 줄거리 축약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123페이지 보시면은요, 지금 원래 이 자리가 문제 1번과 2번이 있어야 할 자리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 자료를 주고 싶었어. 이 자료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해서 이 자료를 줬는데, 이 자료 한 후에 1번, 2번 문제풀이는 하기는 할게요, 얘들아. 자, 선생님이랑 여기부터 봅시다, 얘들아. 빨간색 박스 보이나요? 이 빨간색 박스에서 선생님 분홍색만 읽도록 할게요. 천상계에서 지은 죄로 벌을 받아 지상계로 적강했으니 둘의 인연이 맺은 후에 다시 천상계로 회귀하여 돌아온다는 점에서 적강소설, 적강소설에다가 네모박스 진하게. 이거 왜 적강소설인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 표 밑에 분홍색으로 가겠습니다. 지상계에서 진행되는 이선과 숙향의 결연담은 결혼 이야기야. 애정소설로서의 성격이 드러난다. 얘들아, 애정소설에다가 네모박스. 자, 그 다음 숙향의 생애는 영웅일대기 구조 이해되니? 사실 이거 영웅일대기 구조라고 하기엔 조금 좀 그래. 하지만 숙향이 계속 고난을 겪고 성공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영웅일대기 구조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다 조력자의 도움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점은 있다. 근데 이선도
영웅 일대기 구조라고. 근데 어쨌든 숙향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이라서 일대기는 맞긴 했지만 애매해요. 그지?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두도록 합니다. 숙향은 숙향대로. 남자 주인공은 모험담이라고 써있죠. 모험담 아까 내가 얘기했지. 그 황제 엄마 구하려고 약초 구하는 거. 그래서 결국 영웅 행적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영웅 소설의 성격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 보이나요? 영웅 소설에다가 네모박스. 그래서 이거는요, 총 3가지 소설의 장르를 이제 섭렵하고 있다. 첫 번째, 적강. 두 번째, 애정. 세 번째, 영웅 소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파란색 박스 보이나요? 파란색 박스를 보시면 동그라미 하나 봐봐. 이선이 아까 어떻게 결혼했지? 지 맘대로 결혼했잖아. 지 맘에 든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치? 자, 동그라미. 애정을 중시했고요. 새로운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이선의 아빠는 권위를 중시했고 신분 질서를 중시하는 유교적 가치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2가지를 보여줬다라는 건 분홍 색깔, 시대가 변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요거 정보까지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뒤쪽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게 124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선생님이 거기 빨간색 박스, 까만색 박스 추가 이렇게 낑겨 넣으려고 했는데 이 앞에 있는 정보들은 낑겨 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1, 2번 그냥 무시하고 나왔어요. 왜냐면 1, 2번 문제가 그렇게 크게 저기 하진 않아서. 자, 그럼 선생님이랑 3번 문제 해결하기 전에 이 애들 어떤 남동애가 그런 질문 하더라. 아니 근데 벌 받으려고 내려보냈는데 왜 이렇게 천상계 인물들이 도와주네. 근데 이거에 대한 해설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이 당시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된 거. 왜냐면 사람들이 뭐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현실적인 고난이 있었을 거야. 숙향에도 현실적인 고난이었지. 근데 그럴 때마다 천상계 인물들이 와서 도와줘서 이게 해결이 됐다라는 건 우리 현실의 고난이 좀 뭐랄까 초월적인 존재의 힘을 빌려서 좀 해결되길 바라는 민중들의 마음이 반영되었다. 이해됐어요? 네, 그렇게. 너희도 현실에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아, 내일 수행인데 하나도 안 했네. 그냥 지구가 망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심리가 여기 반영됐다.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은 노란색만 읽어보도록 할까요? 노란색. 숙향의 현실에서 겪는 위기와 고난은 대체로 초월 세계의 인물의 간섭을 통해 해결이 되는데 이것은 초월 세계의 신이한 능력을 통해서 현실의 난제들을 해결하고 싶었던 당시 사람들의 소망이 투영되었다.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3번의 정답 4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할미가 입고 있던 적삼을 숙향에 벗어주고 호련이 사라진 것은 이거 뭐라 그랬지, 얘들아? 환상적인 요소라고, 얘들아. 얘가 천상계의 인물이었다고. 이게, 얘들아, 호련이 사라진 게 숙향이 도와주기 위해서 사라진 거야?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틀렸고요. 요거랑 관련해서 얘들아, 위에 하늘 색깔 읽도록 할게요. 하늘색. 이 작품은 조선 후기, 하늘색만 읽을게요. 조선 후기 한글 소설이고요. 숙향의 위기와 고행은 천상세계에서의 월궁선녀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과정. 이 소설에서 천상계와 지상세계는 완전히 나누어져 있지 않고 하나로 연결된 세상이고 숙향과 이선의 만남과 사랑의 완성, 결국 천상계의 인연을 실현하는 과정이라는 하늘이 정해둔 운명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랬던 사람들의 기대가 투영. 왠지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라는 건 권선징악이 이루어질 것 같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심리가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자, 끝난 거 아니고요. 자, 잠깐만 일시정지 한번 눌러줄래? 널 밀어요.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받은 거 토대로 해서 이제 1번과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의 정답, 숙향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거 3번 볼게요. 자신을 친자식보다 사랑했던 할미마저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고까지 맞죠? 주변에 의탁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외롭고 쓸쓸하게 나 4번 읽었네. 미안해. 자, 3번 읽을게요. 자, 10년을 남의 집에서 하녀처럼 지내다가 억울한 참소를 당했고 맞지? 도둑년 누명. 근데 그때 입은 악명으로 인해 자신을 오해한 이선의 미움을 사게 됐다. 틀렸죠? 정답은 3번이고요. 자, 2번으로 바로 갈게요. 파랑새와 청삽살이. 4번. 낭자는 파랑새의 도움으로 목숨을 잃을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 낙양수령. 그 다음에 그 이생은 청삽살이의 도움으로 기숙사에서 벗어났니? 아니지. 그 벗어난 게 아니고 편지를 전해주는 게 된 거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하지만 내신을 위해 나머지 선지들도 한번 꼼꼼하게 읽어는 보셔야 돼요. 이거는 선생님이 숙제검사 시간에 한 번씩 다 보도록 합니다. 알겠죠? 네. 네네네. 자, 멈춰주세요.